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 가지의 일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모든 일을 뜻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리스모의 밀런 박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밀런 박사는 브라이언 킴과 함께 베리스모의 코파운더입니다. 창립자니까 꽤 비중 있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뮤놀로지, 면역학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세포 하면 보통 T세포, B세포 이런 걸 말하죠.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은 몰랐지 경험적으로 면역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한번 병에 걸리면 다음에는 그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 경험이 과학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면역학입니다. 그렇게 발전하여 이제는 T세포, B세포, 수지상세포 이런 존재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5년간 면역학에서 경험을 쌓은 밀런 박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코인벤터, 공동 발명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발명했느냐? 바로 처음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은 Chimeric Antigen Receptor Based T-cell Therapy, 즉 CAR-T 치료제를 만든 공동 개발자라는 것입니다. 발명한 물질의 이름은 CTL019입니다. CTL019가 도대체 뭔데? CTL019가 바로 그 유명한 노바티스의 혁신적인 CAR-T 치료제 킴리아입니다. 엄청난 경력이죠. 누군가 밀론 박사에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밀론 박사는 CTL019를 개발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경력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킴리아를 개발한 밀론 교수가 베리스모에 있고, 베리스모는 HLB 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신생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HLB는 킴리아 개발자를 데리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노바티스의 킴리아는 2017년 8월 30일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2017년 7월 12일까지도 CTL019는 이름이 없었나 봅니다. 노바티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CTL019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분명은 있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티사젠렉 유셀이 CTL019의 성분명이었습니다. 킴리아는 노바티스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동 개발한 치료제인데요. 밀론 교수는 노바티스 쪽은 아니고 펜실베니아 대학 쪽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브라이언 킴 박사가 인물들을 끌고 나와서 베리스모를 공동 창업한 것이겠죠. 노바티스에 있던 인력을 빼오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인연을 맺을 가능성도 낮고요. 브라이언 킴 박사는 2005년에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바이럴 제노믹스를 스핀아웃 하기도 했으니까 펜실베니아 대학 인재들과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도 밀론 박사를 소개하길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커카를 개발한 마이클 밀론 박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리스모의 인력들은 노바티스 쪽이 아닌 펜실베니아 대학 쪽 사람들인 것이죠. 그 밑에 도널드 시걸 박사도 펜실베니아 대학 책임자죠. 최초로 CAR-T를 생산한 곳입니다. 밀론 교수는 킴리아를 공동 개발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보니 몇 가지 새로운 CAR-T 치료제 후보 물질들도 만드는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킴리아를 만들어 봤으니 비슷한 것들 몇 개쯤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죠. 효능이 있는지는 임상시험을 해봐야 하겠지만 말이죠. 몇 개 만든 CAR-T 치료제 후보 물질 중 하나가 커카인데요. 이게 베리스모의 CAR-T 플랫폼 기술입니다. 베리스모에서 마이클 밀론 박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아버지 폴첸처럼 커카의 아버지는 마이클 밀론이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 리보세라닙의 원천 개발자 폴첸도 엘레바의 이사로 있고 커카의 원천 개발자 마이클 밀론도 베리스모에 있네요. 원천 개발자 모두 HLB 그룹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개발자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약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그 약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죠. 인자하게 웃고 있지만 보통 내기가 아닌 인물이죠. 킴리아 개발자의 베리스모의 파이프라인인 커카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밀론 박사가 갑자기 삐져서 나 안 해 하면 베리스모는 직격탄입니다. 물론 계약을 잘 해놨겠죠. 그리고 HLB는 믿고 맡기는 스타일의 경영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HLB는 아낌없이 자금을 조달해주고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밀론 박사는 왜 이렇게 카티 치료 후보 물질을 잘 만들어낼까요? 그건 20년간 유전자를 조작하는 T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20년간 어떤 걸 하면 고수가 될 수 있는데요. 밀론 박사는 애초에 이 분야 전문가가 20년 동안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취미삼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킴리아와 비슷한 다른 카티 치료제 후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개 만들어보고 간단한 실험과 분석을 해보고 가장 잘 먹히겠다 싶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전임상, 임상 1상, 2상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밥 먹고 20년 동안 한 게 유전자 조작, T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밀런 교수가 20년간 해온 것이 제네릭 엔지니어링이라는 유전공학인데요. 유전공학은 말 그대로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보는 것이죠. 유전공학을 사용한 대표적인 식품은 1994년에 미국에서 상업화가 승인된 잘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유전자를 조작해본 겁니다. 토마토는 단단해야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잘 구입하겠죠. 다 짓물러져서 터져 있으면 아무도 안 사갈 겁니다. 어떤 연구자가 토마토가 왜 짓물러지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거죠. 어떤 효소를 발견한 건데요. 이 효소의 발현을 억제해 주니까 토마토가 짓물러지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했더란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짓물러지지 않고 단단한 토마토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죠. 이렇게 해서 유전공학은 어떤 대상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거나 활성화시키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토마토의 사례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었죠. 카티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T세포에게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카라는 수용체를 붙여주는 것이죠. 암세포를 특정할 수 있게 말이죠. T세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 암세포 맞춤 로보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런 경력을 20년간 쌓아온 게 밀론 박사이고 그 경력을 토대로 킴리아도 공동 개발했고 이번에 커카도 개발한 것이죠. 이런 경험과 노하우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값비싼 겁니다. 이런 기술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 제약사에서 벌써 복사해서 엄청나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물론 특허로 보호가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역시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나와 있는 카티 치료제와 차별화된 다른 기능을 가진 카티 치료제를 만들 능력이 현재 신약개발 회사 내에 있느냐는 것이죠. 경쟁해볼 만한 다른 카티 치료제를 만들 역량이 회사 내부에 있느냐는 거죠. 베리스모는 밀론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론 박사가 베리스모를 가지고 있는 거겠네요. 공동 창업자죠. 세 줄 요약입니다. 밀론 박사는 베리스모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비중 있는 인물이고요. 밀론 박사가 바로 CTL019라는 킴리아를 공동 개발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베리스모의 핵심 파이프라인 커카도 개발한 진정한 카티 치료제 개발자입니다. 이전 경력을 토대로 볼 때 분명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연 커카 치료제가 압도적인 효능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